제목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국내 구단에서 몇 년을 벤치와 2군을 오가다 결국 조용히 방출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말, 프로로는 끝났다는 평가. 그는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선수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이 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밑바닥에서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버려진 선수의 가장 통쾌하고 가장 잔인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성 프로구단. 인조 잔디 위로 밝은 조명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실내 연습장. 한겨울에도 여름 경기장처럼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타격 케이지마다 선수들이 줄지어 서서 배팅 머신이 던져주는 일정한 속도의 공을 받아치고 있었다. 공이 맞을 때마다 탁 하고 울리는 소리와 네트에 부딪히는 퍽 하는 울림이 연습장을 가득 메웠다. 리듬감 있는 타격 소리가 합창처럼 이어지며 땀냄새와 인조 잔디의 풋내가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그 한쪽 케이지 밖에서는 이로사가 홀로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있었다. 정지된 공을 향해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는 그의 모습은 다른 선수들의 빠른 스윙과는 대조적으로 묵직한 긴장감을 풍겼다. 박성훈 코치는 팔짱을 낀 채 곁에서 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사의 스윙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듬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는 일부러 배팅머신 쪽을 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굽혔다. 야구 배트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기억이 먼저 튀어나왔다. 철심을 박은 듯 뻣뻣했던 그 여름. 지긋지긋한 재활의 고통.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의사의 말. 완전히 예전 같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살아남기 위해 폼을 바꿨다. 버티기 위해,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다. 매일 밤 영상을 되돌려보며 통증이 덜 오는 각도를 찾아가며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폼이었다. 이로사는 숨을 들이마시고 스윙을 가져갔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배트에 맞은 공이 네트로 날아갔다. 화려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타구. 그러나 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증명이었다. 그 순간 연습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로사와 코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듯 티 위의 작은 공이 거대한 무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코치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아니라니까! 박성훈의 목소리가 연습장에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 케이지에서 연습하던 몇몇 선수들이 슬쩍 이쪽을 돌아봤다. 그렇게 치면 안 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로사는 배트를 내려놓고 질문하는 듯한 표정으로 코치를 바라봤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바닥은 배트를 쥔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미 2시간째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손목을 강하게 꺾으라고! 배트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쳐야 해!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너는 그냥 끌고 지나가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팔꿈치를 더 벌려! 그래야 강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박성훈은 직접 배트를 들어 시범을 보였다. 그의 스윙은 교과서처럼 완벽했다. 손목의 회전, 팔꿈치의 각도, 체중 이동까지 20년 넘게 야구를 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폼이었다. 그는 프로야구의 전설이었다. 구단의 위대한 중견수였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스타였다. 그러나 2,500개의 안타 기록을 눈앞에 두고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코치가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했어? 이로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른쪽 손목이 욱신거렸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코치님, 저는 팔목 힘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서. 또 그 소리야? 박성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내가 계속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없어. 내가 선수 시절에 어깨 부상을 당했을 때도 매일 100번씩 스윙을 했어.
그렇게 이겨낸 거야. 정신력의 문제라고. 이로사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제 폼이 이상한 건 부상 때문에 제가 타격 폼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 폼으로 저는 고등학교 때 타격상을 탔습니다. 홈런왕도 했고요. 그때 스카우터들이 제 폼을 보고도 계약했어요. 당장은 좋을지 몰라. 박성우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하지만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면 내 방식을 따라. 나는 지난 5년간 이 팀에서 타격 코치를 했어. 내가 지도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변칙 폼으로 오래가는 선수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코치님 방식대로 하면 제 팔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로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재활실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떠올랐다. 연습 또 연습해. 박성우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 타격 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출전을 시키지 않을 거야. 1군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면 내 말을 따라. 선택은 내 몫이야. 코치는 돌아서서 다른 선수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로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손에 든 배트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가 만든 폼은 살아남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만든 폼이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 통증과 좌절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그만의 해답이었다. 고등학교 때 감독님도 괜찮다고 했다. 내가 편한 대로 쳐. 결과가 중요하지. 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의 롤모델인 강도진 선배도 격려해줬다. 좋아. 부상을 극복하고 내 길을 찾은 거잖아. 그게 진짜 프로야? 왜 이 코치만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주변 케이지에서는 여전히 공 맞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동료들은 자신의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로사만 혼자 그 활기찬 공간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티 위에 공을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박성훈 코치가 요구하는 대로 손목을 더 꺾어보려 했다. 찌릿. 오른쪽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이로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대로 스윙을 했다. 공은 약하게 굴러 몇 미터 앞에 떨어졌다. 젠장. 그는 배트를 땅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무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다. 옆 케이지에서 김재윤 선배가 연습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이로사는 알고 있었다. 팀 내에서 박성훈 코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의 말 한마디가 선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1군 엔트리, 출장 기회, 심지어 재계약까지. 다시 티컵에 공을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자신의 폼으로 쳤다. 깨끗한 타구음과 함께 공이 네트 끝까지 날아갔다. 완벽한 타격이었다. 이로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폼인데. 그의 중얼거림은 연습장의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다. 창밖으로는 겨울해가 기울고 있었다. 연습장의 조명은 더욱 밝게 빛났지만 이로사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폼은 재앙이었다. 박 코치가 요구하는 손목 각도를 유지하려면 부상 부위에 엄청난 부담이 갔다. 스윙을 할 때마다 손목 안쪽에서 미세한 파열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로사는 느낄 수 있었다. 또 금이 갔다? 타격 연습을 시작한 지 30분. 배트가 공을 맞히는 소리보다 손목에서 울리는 둔탁한 통증이 먼저 찾아왔다. 연습이 끝날 무렵이면 팔목은 눈에 띄게 부어올랐다. 유니폼 소매가 조여왔다. 밤이 더 지옥이었다. 불을 끄면 통증이 살아났다. 맥박에 맞춰 욱신거렸다. 이로사는 몇 번이나 이불을 걷어차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방망이를 들기만 하면 공이 달라붙던 3할 오픈 타자. 지금은 이하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석의 기대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로사야, 힘드냐? 김재윤 선배가 다가왔다. 32살, 한때는 팀을 이끌 중심 타자라고 불리던 남자. 그러나 3년 전 오성으로 트레이드된 뒤 박 코치를 만난 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다. 폼을 고쳤고 성적이 떨어졌고
지금은 1군 벤치의 맨 끝자리를 간신히 지키는 신세가 되었다. 출전 여부보다 명단에 남아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는 처지였다. 팔목이 견디질 못하겠어요. 이로사는 애써 웃었다. 다쳤던 데가 계속 아파요. 힘을 주면 바로 올라와요. 재윤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 나도 그 심정 안다. 잠시 침묵. 옆에서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나도 똑같이 겪었거든. 이로사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님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재윤 선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1군엔 남아있거든. 잠깐 멈춘 뒤 덧붙였다. 그걸로 버텨야지. 그 미소가 이로사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미래의 자기 모습 같았기 때문이다. 이로사, 2군으로 내려가. 통보는 짧았다. 한 달. 1군에서 증명하지 못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 정도였다. 2군에서 이로사는 박 코치의 폼을 충실히 연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2군 투수들의 공은 느렸고 단순했다. 그 부자연스러운 폼이 통했다. 타율은 2할 후반까지 올라갔다.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가? 성적은 좋아졌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손목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얼음찜질, 진통제, 그리고 다시 훈련. 이로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동계 훈련장. 이로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 강도진, 메이저리그 LA 코매치에서 뛰는 한국인 투수. 올스타에 3번 선발된 에이스였다. 그는 이로사의 우상이며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이로사, 강도진이 기록지를 넘기며 말했다. 내 기록을 보니 좀 이상하네. 타율도 떨어지고 홈런은 아예 없어. 이건 이로사의 기록이 아닌데. 그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무슨 일 있어? 훈련을 안 한 거야? 선배님, 공 한번 쳐봐. 이로사는 배트를 들었다. 박 코치가 요구한 대로 손목을 고정하고 억지로 각을 맞춰 스윙했다. 강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이상한데? 짧은 말. 너 원래 이런 폼 아니잖아. 코치님이 바꾸라고 했어요. 선수가 폼을 함부로 바꾸면 어떻게 해? 이로사는 고개를 숙였다. 안 그러면 출전을 안 시켜준다고 해서. 강도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무력감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이로사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강도진은 탄식하며 말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나도 마이너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강도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이너리그 시절 코치가 자신의 투구 폼을 바꾸라고 강요했던 일, 견디지 못하고 따랐다가 어깨 부상까지 당했던 일, 그리고 다시 자신만의 폼으로 돌아와 재기했던 이야기. 지금은 힘들겠지만 버텨. 그리고 절대 잊지 마. 내 원래 폼을. 몰래라도 계속 훈련하고 있어. 언젠가 기회가 온다. 그 말은 이로사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쟤 도병호 아냐? 2군 훈련장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드래프트 1순위, 고교 통산 67홈런. 언론에서는 벌써 괴물 신인이라 부르고 있었다. 키 188cm의 건장한 체격,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도병호는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 신인 선수 인사 시간 다 됐습니다. 코치의 말에 도병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선배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병호입니다. 3년 안에 홈런왕이 되겠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 오, 패기 좋은데? 용감하네. 홈런왕 되면 꼭 치킨 한 개씩 돌려라. 약속합니다. 선배들은 웃으며 격려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부러움, 기대,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 구석에 서 있던 이로사의 눈이 반짝였다. 도병호.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병호 맞네. 대선고 4번 타자. 고등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몇 번 맞붙었던 라이벌.
당시 1호사는 민성고의 3번, 도병호는 대성고의 4번을 맡았었다. 언론에서는 둘을 고교야구의 쌍벽이라 불렀다. 1호사의 정교한 타격과 도병호의 폭발적인 파워. 두 사람이 맞붙는 경기는 언제나 화제였다. 훈련이 끝나고 도병호가 1호사에게 다가왔다. 로사 형, 밝은 목소리였다. 1호사는 돌아보며 손을 들었다. 병호야, 반갑다. 잘 지냈어? 형, 진짜 반가워요. 도병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1호사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런데 형이 왜 이 군에 있어요? 질문은 순수했다. 악의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1호사의 가슴을 찔렀다. 고교 시절 함께 쌍벽을 이루던 두 선수. 하나는 드래프트 1순위로 화려하게 입단했고 하나는 5순위로 들어와 2군에 처박혀 있었다. 그렇게 됐어. 1호사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었다. 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 도병호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1호사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전국대회 결승전 1호사의 끝내기 안타에 자신의 팀이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 그날 1호사의 타격은 예술이었다. 아쉽네요. 프로에서 형이랑 정식으로 붙어보고 싶었는데. 도병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생각했었다. 프로에서 1호사와 다시 만나 실력을 겨루는 날을. 1호사는 도병호의 어깨를 툭 쳤다. 기다려. 꼭 내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정말요? 그럼 1군에서 만나자. 그때 제대로 붙어보는 거야. 도병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약속이에요. 형, 꼭 올라오세요. 너도 잘해야 한다. 홈런왕 되려면 말이야. 당연하죠.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1호사의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망가진 몸으로. 도병호의 1군 승격은 빨랐다. 2주 만에 1군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 첫 경기. 도병호는 4타수 2안타 1홈런을 기록했다. 괴물 신인 등장. 도병호의 시대가 온다. 언론이 들썩였다. 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박성훈 코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병호야, 잠깐. 훈련이 끝난 후 박 코치가 도병호를 불렀다. 네, 코치님. 내 타격폼 말이야. 네? 제 폼이요? 도병호는 의아했다. 방금 홈런을 치지 않았던가. 파워는 좋아.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그 폼으로는 삼진도 많이 당할 거야. 하지만 코치님, 저 고등학교 때부터 이 폼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통했지. 하지만 프로는 달라. 박 코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 방식대로 하면 타율도 올리고 홈런도 많이 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뛸 수 있지. 나처럼 40살까지. 도병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레전드였다. 20년 커리어 통산 타율 3할 2푼 300 홈런의 기록 보유자. 알겠습니다, 코치님. 첫 한 달은 마법 같았다. 박 코치의 새로운 폼은 확실히 정교했다. 헛스윙이 줄었다. 타율이 올랐다. 도병호 신인 타율 2할 8푼 5리, 홈런 5개, 신인왕 유력 후보로 급부상. 스포츠뉴스는 매일 도병호를 다뤘다. 그는 팬들의 새로운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 2군에서 소식을 듣던 1호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잘 되고 있네, 병호. 기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다. 그리고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괜찮을까? 1호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다. 박 코치의 가르침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2달째 변화가 시작됐다. 도병호 3타석 연속 삼진. 최근 10경기 타율 1할 9푼. 무슨 일이죠? 벌써 슬럼프가 왔나요? 도병호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예전에는 본능적으로 나가던 스윙을 이제는 머리로 생각해야 했다. 손목을 이렇게, 발은 저렇게, 무게중심은 여기로. 야구가 공부처럼 느껴졌다. 헛스윙이 늘었다. 몸이 배트를 따라가지 못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사람처럼 모든 움직임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병호야, 뭐하냐? 집중해!
박 코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도병호는 더 열심히 연습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했다. 연습하면 할수록 몸은 더 꼬였다. 석 달째. 도병호 타율 1할 8푼, 홈런 2개월째 제로. 신인왕 후보에서 탈락 위기. 도병호는 타석에 설 때마다 두려웠다. 공이 무서운 건 아니었다. 자신이 무서웠다. 배트를 휘두르는 자신의 몸이 낯설었다. 이게 내 폼이었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밤마다 악몽을 꿨다. 타석에 서 있는데 배트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잊어버리는 꿈. 공이 날아오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꿈. 넉 달째. 도병호 2군 조정. 통보를 받던 날 도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코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2군에서 폼 제대로 익히고 올라와. 기회는 또 있어. 기회.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드레싱룸으로 돌아온 도병호는 로커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유니폼을 꺼내려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드래프트 1순위가 4개월 만에 2군이라니. 입단식 때가 생각났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기대에 찬 시선들. 3년 안에 홈런왕이 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자신. 그게 고작 4개월 전이었다. 짐을 가방에 넣으며 도병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67개의 홈런을 쳤던 이 손. 이제는 헛스윙만 하는 손. 연습장 구석. 조명도 꺼지고 모두가 떠난 후 도병호는 혼자 남아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다. 나 드래프트 1순위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한 번, 또 한 번, 세 번째. 손등이 까졌다. 피가 스며 나왔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밤 11시. 도병호는 차를 몰고 숙소를 나섰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운전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골목. 그는 어느 술집 앞에 멈춰 섰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다. 도병호는 누구보다 철저한 선수였다.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몸 관리를 위해 식단도 엄격하게 조절했다. 선수의 몸은 곧 자산이다. 고등학교 감독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도병호는 그 말을 신조처럼 지켜왔다. 하지만 오늘은 망했는데 그런 게 왜 중요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소주 주세요. 안주는요? 기본 안주만 주세요. 첫 잔을 원샷으로 비웠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계속 들이켰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첫 홈런을 쳤을 때 관중들의 환호, 언론의 찬사, 팬들의 응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지금 2군 강등, 삼진 아웃, 실망한 시선들. 한 병 더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괜찮아요. 도병호는 계속 마셨다. 한 병, 두 병, 세 병. 정신이 흐려졌다. 세상이 기울었다. 새벽 2시. 손님, 죄송한데 문 닫을 시간이에요. 아? 네. 도병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오락가락했다. 가게 앞에 세워둔 차가 보였다. 도병호는 차 앞에 섰다. 택시를 타야 해. 대리를 불러야 해. 머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차 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다. 숙소는 가까워.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돼.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출발했다. 세상이 두 개로 보였다. 차선이 물결쳤다. 하지만 도병호는 계속 달렸다. 숙소만 가면 돼. 조금만 더. 한강대교에 진입했다. 새벽의 다리는 텅 비어 있었다. 속도를 높였다. 60, 70, 80km. 다 망했어. 다 끝났어. 눈물이 또 흘렀다. 앞이 흐릿했다. 드래프트 1순위가 뭐야?
홈런왕이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차가 갑자기 옆으로 쏠렸다. 도병호는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늦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도병호는 눈을 뜨려고 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여기가 어디지? 시야가 흐릿했다. 무언가 따뜻한 게 이마를 타고 흘렀다. 피었다. 옆을 보니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차는 가드레일에 걸쳐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조금만 더 충격이 컸다면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었다. 속보 프로야구 신인 도병호 음주운전 사고. 단독 신인왕 후보 도병호 만취 상태 교량 충돌. 속보 드래프트 1순위의 추락. 도병호 혈중알코올 농도 0.11%. 다음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도병호의 이름이 올랐다. 뉴스는 쉼없이 사건을 올렸다. 어제 새벽 2시 30분경 프로야구 5성구단 소속 도병호 선수가 한강대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한강 추락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드래프트 1순위 맞아? 정신이 있나? 실력도 없는데 사고나 치고. 팬들 실망시키고 뭐 하는 거냐? 영구 제명시켜라. 2군 떨어졌다고 술 처먹고 운전? 프로 자격 없다. 도병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왼쪽 팔에 깁스, 이마에 붕대, 갈비뼈에 금이 갔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다. TV에서는 계속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5성구단은 도병호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병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병호야, 어쩌려고 그랬니? 죄송해요, 엄마.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잖아.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문이 열렸다. 병호야. 1호사였다. 형, 도병호는 1호사를 보자 눈물이 터졌다. 형, 알아, 뉴스 봤어. 1호사는 침대 옆에 앉았다. 미안해요. 형,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왜 미안해? 형이 믿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도병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3일 후 5성 베어스 구단 공식 발표. 도병호 선수 음주운전건에 대한 징계.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 당시 프로야구계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1%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더구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여론은 가혹했다. 1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영구 제명시켜야지. 이런 선수는 필요 없다. 징계가 확정된 날 저녁, 도병호는 1호사를 만나러 왔다. 숙소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 응. 나 야구 그만둘까봐. 1호사는 도병호를 바라봤다. 1년이면 복귀할 수 있잖아. 형도 알잖아요. 1년 쉬면 끝이에요. 게다가 나 이미 폼도 망가졌고 도병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팬들한테도 욕먹고 구단에서도 날 싫어하고 다시 돌아가봤자. 병호야. 지금까지 내 노력이 1년의 공백으로 무용지물이 될 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둬라. 하지만 억울하지 않아?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1호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고? 훈련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내 개성을 무시했으니까. 한 사람의 방식을 모두에게 강요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도병호는 이미 무너졌다.
폼도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이제 인생까지 무너졌다. 이제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있다. 미안해, 병호야. 이로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형이 왜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건데. 아니야, 나도 더 일찍 뭔가 해야 했는데. 도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형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이로사를 꼭 껴안았다. 형 고마웠어요. 형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도병호의 어깨가 떨렸다. 이로사는 그를 아는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내 폼을 찾아. 그리고 연습을 계속해. 너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로사가 1군으로 올라온 날 전체 미팅이 있었다. 이놈들아! 박 코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은 반짝해서 잘 맞는 것 같지만 그 폼으로는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해. 그는 선수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내 말대로 해야 40살까지 뛸 수 있어. 내가 증거야. 박 코치는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선수들을 위한다고 믿었다.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확신했다. 한승민 봐라. 그는 구석에 앉은 주전 3루수를 가리켰다. 승민이는 내 말을 잘 들어서 타율이 2할에서 2할 8푼까지 올랐어. 이게 증거 아니야? 한승민이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하지만 이로사는 알고 있었다. 한승민의 원래 폼이 박 코치의 스타일과 비슷했다는 것을. 그에게는 맞았던 것이다. 이로사,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힘들어도 버텨. 내 방식을 완전히 익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로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몇몇 선수들이 감독실 앞에 모였다. 이로사, 김재윤, 그리고 용기를 낸 젊은 선수 2명. 들어가자. 김재윤 선배가 문을 두드렸다. 감독님, 상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감독실. 벽에는 오성구단의 역사가 액자로 걸려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액자에는 현역 시절 박성훈 코치의 사진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감독님, 김재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 코치님의 지도 방식이 모든 선수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독의 표정이 굳었다. 도병호 선수도 그렇고 저희 중 몇몇도 원래 폼을 바꾼 후에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적응 과정이야. 하지만 감독님, 너무 많은 선수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각 선수의 특성에 맞는 지도를 받을 수는? 됐어. 감독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박 코치는 우리 구단의 레전드야. 통산 20년 커리어, 40살까지 현역으로 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박 코치가 40살까지 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올바른 폼과 훈련 방식, 너희는 배워야 해. 감독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적응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야. 더 열심히 해. 감독님, 그만 나가봐. 선수들은 감독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젊은 선수가 물었다. 김재윤 선배가 한숨을 쉬었다. 견디는 수밖에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면 떠나거나. 이로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프로의 현실이었다. 레전드의 말은 곧법이었다. 감독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선수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김재윤 선수 방출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이로사는 연습장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김재윤 선배, 한때 3할 타자였던 사람, 오성으로 온 후 박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천천히 무너진 사람, 그래도 견뎌냈던 사람, 1군 벤치 끝자리라도 지키려 매일 새벽같이 나와 연습했던 사람. 그날 저녁 이로사는 선배가 홀로 연습하는 모습을 봤다. 땀에 젖은 유니폼, 떨리는 손으로 배트를 쥐고 스윙하는 모습, 눈가에 맺힌 눈물. 선배님, 로사야, 나 야구 그만둬야 하나 봐. 선배님, 너는 포기하지 마. 네 폼을 지켜. 내가 하지 못한 거 너라도 해. 그날 밤 이로사는 처음으로 분노했다. 박 코치에게, 그리고 무력한 자신에게.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김재윤 선수가 방출을 당하면서 이로사에게 선발 출전 기회가 왔다. 이로사,
기회다.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 박 코치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첫 타석, 박 코치의 폼으로 스윙, 우익수 앞 안타. 두 번째 타석, 좌익수 앞 안타. 세 번째 타석, 중견수 앞 안타. 그러나 세 개 모두 단타였다. 팀은 이기고 있었지만 이로사의 마음은 공허했다. 팔목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9회 말 전광판에는 숫자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5성과 한빛 3대4 2사 2루 이로사의 타석이었다. 더그아웃에서 박 코치는 냉정한 얼굴로 이로사를 불렀다. 이로사, 네, 코치님. 알지?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 딱 한 번의 기회야. 이해했어? 네. 배트를 들고 일어서는 이로사의 손이 떨렸다. 꿈처럼 재윤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회하지 마, 알았지? 이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헬멧을 쓰고 타석으로 걸어가는 길. 관중석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동료들의 긴장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타석에 들어섰다. 마운드 위의 투수는 한빛의 마무리 투수 정태웅.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는 베테랑이었다. 포수가 사인을 냈다. 투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사는 배트를 쥐고 자세를 잡았다. 박 코치가 가르친 폼, 손목의 각도, 발의 위치, 무게중심의 이동. 하지만 그 순간 이게 아니야. 이로사는 눈을 감았다.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지역 예선 결승전, 데드볼을 맞고 쓰러진 자신, 의사의 차가운 진단. 선수 생활은 힘들 겁니다. 텅 빈 연습장, 밤 11시, 혼자 남아 수천 번의 스윙을 하던 날들. 통증을 피하는 스윙 각도를 찾기 위해, 불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폼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리던 3년. 입단식 날, 이로사 선수, 앞으로의 포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꿈을 꿨다. 1군 무대에서 뛰는 자신의 꿈을. 그러나 박 코치의 냉정한 목소리. 이게 뭐야? 이 폼이? 이로사 1군 올라가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자신의 폼을 버리고 타인의 방식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매일 밤 통증으로 신음하던 날들. 김재윤 선배의 눈물. 로사야, 나 야구 그만둬야 하나 봐. 선배님, 너는 포기하지 마. 네 폼을 지켜. 내가 하지 못한 거 너라도 해. 방출 통보를 받던 날 홀로 연습하며 울던 선배. 도병호의 무너진 모습. 말도 안 돼. 나 드래프트 1순위야. 연습장 구석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던 후배. 음주운전 사고. 1년 자격 정지. 깨진 꿈. 강도진 선배의 조언. 내 원래 폼을 절대 잊지 마.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이로사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자세를 바꿨다. 박 코치의 폼을 버렸다. 손목의 각도를 바꿨다. 발의 위치를 조정했다.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3년간 갈고 닦았던 자신만의 폼으로 돌아갔다. 부상 위에 세운 예술로, 고통 속에서 태어난 완성으로. 더그아웃에서 박 코치가 벌떡 일어났다. 저 자식이 지금. 하지만 말릴 수 없었다. 이미 투수가 와인드업에 들어갔다. 이로사는 타석에서 투수를 응시했다. 선배님, 김재윤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제가 선배님 목까지 하겠습니다. 도병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병호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 이로사,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는 없어. 팔목이 욱신거렸다. 부상 부위가 경고음을 보냈다. 하지만 이상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한 방에 모든 것을 걸었다.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했다.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던졌다. 공이 날아왔다. 시속 155km의 강속구. 바깥쪽 코너를 파고드는 완벽한 코스였다. 하지만 이로사는 봤다. 공의 회전이 보였다. 궤적이 보였다. 어디로 올지 알았다. 몸이 반응했다. 3년간 훈련된 근육이 기억했다. 배트가 움직였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금속 배트와 공이 만나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우익수가 뒤를 돌아 뛰었다. 펜스를 향해 달렸다. 점프했다. 하지만 공은 그의 글러브 위로 높이 날아갔다. 펜스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홈런. 역전 홈런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터졌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1호사! 1호사! 하지만 1호사는 그 환호를 듣지 못했다. 타석에 서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배트가 손에서 떨어졌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1루로 달렸다. 1루를 밟았다. 1루 코치가 손을 들어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1호사는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참으려 했지만 저절로 흘러내렸다. 선배님 봤어요? 제가 쳤어요. 2루를 밟았다.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이 환호했다. 1호사. 잘했어. 미쳤다. 진짜 미쳤어. 하지만 1호사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3루로 향했다. 병호야, 이거 너를 위한 거야. 3루를 밟았다. 3루 코치가 다가와 등을 두드렸다. 잘했다. 1호사 정말 잘했어. 1호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홈으로. 더그아웃 앞에는 동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있었다. 홈을 밟는 순간 1호사! 동료들이 그를 에워쌌다. 머리를 때리고 등을 두드리고 껴안았다. 미친놈! 어떻게 그걸 쳐? 완전 예술이었어. 1호사는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갇혀있던 울분이 폭발하는 소리였다. 그 후 경기는 끝났다. 5성 5 한빛 4. 극적인 역전승. 라커룸은 축제 분위기였다. 1호사! 영웅! 영웅! 오늘 회식 내가 쏴야 해. 하하하. 하지만 구석에서 박 코치가 1호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분노인가? 실망인가? 아니면 1호사는 박 코치와 눈이 마주쳤다. 박 코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라커룸을 나갔다. 1호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홈런 하나로는 2할 초반의 타율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령을 어긴 선수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호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배트를 쥐었던 손, 홈런을 쳤던 손, 물집이 박힌 손. 적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쳤어. 그리고 미소 지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로. 이게 나야, 이게 1호사야. 관중석에서는 아직도 환호가 들렸다. 1호사! 1호사! 그 목소리를 들으며 1호사는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하루 나는 야구 선수였어. 진짜 야구 선수. 그것으로 충분했다. 1호사, 내 말 안 들었지? 다음 날 박 코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지막 타석, 내 맘대로 쳤어. 홈런 하나 쳤다고 영웅이 된 줄 아나? 코치님, 하지만 2군으로 내려가. 타율 2할 1푼으로 1군에 있을 자격 없어. 통보는 냉정했다. 홈런 하나로는 2할 초반의 타율을 만회할 수 없었다. 2군에서 2달. 그리고 방출 통보. 1호사 선수 수고했습니다. 프런트의 무미건조한 목소리. 꿈이 끝나는 소리였다. 1호사 3번 테이블 삼겹살 2인분. 네, 바로 갑니다. 강북의 한 고깃집. 1호사는 홀서빙을 하고 있었다. 월급 220만 원. 야구선수 시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저녁 8시 손님들 사이로 TV가 보였다. 오성구단 경기 중계. 아, 오늘 김승민이 선발이네. 한때 같이 뛰었던 동료가 안타를 치자 손님들이 환호했다. 1호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식탁을 닦았다. 밤 11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다. 한강 둔치에 앉아 혼자 마셨다. 이게 끝인가? 배트를 쥐던 손은 이제 행주를 쥐고 있었다.
타석에 서던 다리는 이제 홀을 오가며 지쳐 있었다. 25살. 너무 이른 은퇴였다. 어느 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국제전화였다. 강도진 선배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여보세요? 1호사, 나 도진이야. 메이저리거의 목소리. 1호사는 긴장했다. 선배님 어떻게? 소식 들었어. 방출됐다며. 네, 지금 뭐해?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1호사, 잘 들어. 몸 만들고 있어. 내 원래 폼으로 훈련해 매일. 하지만 선배님, 저 이미 아직 25이야.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우리 팀에 강력히 추천했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 6개월 미친 듯이 훈련해. 내 몸 다시 만들어. 입단 테스트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1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1호사의 일과가 바뀌었다. 오전 5시 기상, 한강 둔치 10km 달리기. 오전 7시 근처 헬스장 웨이트 트레이닝. 오전 9시 샤워 후 아르바이트장으로. 오후 2시 아르바이트 종료. 점심 식사. 오후 3시 폐교된 학교 운동장에서 배팅 연습. 오후 6시 저녁 먹고 다시 아르바이트. 밤 11시 퇴근 후 집에서 스트레칭과 팔목 근력 운동. 새벽 1시 취침. 하루 4시간 수면.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알바 주제에 새벽에 뛰어다니고 폐교 운동장에서 혼자 배트를 휘두른다고. 1호사, 너 야구 그만뒀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꿈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아물고 다시 터졌다. 팔목은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강해졌다. 부상 이후 처음으로 팔목에 제대로 된 근력이 붙기 시작했다. 3개월째 몸무게가 5kg 늘었다. 전부 근육이었다. 팔목 둘레가 2cm 굵어졌다. 폐교 운동장에서 배팅 연습을 하는데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구경했다. 와, 저 아저씨 스윙 되게 멋있다. 프로 선수였나? 그런가? 근데 왜 여기서 혼자 하지? 1호사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이 힘이 되었다. 4개월째 강도진 선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스윙 한번 해봐. 1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스윙을 했다. 오, 좋아. 팔목 힘도 많이 늘었네. 계속해. 네, 선배님. 그리고 1호사. 네, 12월에 입단 테스트가 있어. 거기서 잘하면 입단하게 될 거야. 그리고 구단에서 비행기 티켓 보내줄 거야. 희망이었다. 구체적인 목표였다. 5개월째 고깃집 사장님이 물었다. 1호사,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네, 사장님. 다시 야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됐다. 응원한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가게에서 일은 해야 해. 당연하죠. 6개월째 1호사는 거울을 봤다. 반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 선수 시절보다 더 탄탄한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눈빛. 배트를 쥐었다. 팔목이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통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스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달랐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다. 김재훈 선배님,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선배님 목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LA 코메츠의 트라이아웃 현장. 배팅 케이지 안 피칭 머신이 쏜 공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왔다. 1호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배트가 돌아갔다. 귀를 찢는 타구음과 함께 공이 폭발하듯 날아갔다. 펜스를 넘고 또 넘어 저 멀리 주차장까지 날아가는 게 보였다. 타격 코치 마크는 숨을 멈췄다. 한 번이 아니었다. 2번, 3번, 4번. 날아오는 공마다 1호사의 배트는 정확히 중심을 뚫었다. 하늘로 또 하늘로. 홈런성 타구만 6개째. 믿을 수가 없어. 마크는 옆에 서 있던 스카우터 안토니를 돌아봤다. 눈빛에 흥분이 가득했다. 굉장합니다. 엄청난 파워네요. 동양인 파워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안토니가 빙그레 웃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친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마크는 다시 1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잠깐만요. 타격폼이 조금 독특한데요? 그는 전문가였다. 임팩트 순간 1호사의 오른손이 배트를 밀기만 하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임팩트는 전부 왼손에서 나오고 있었다. 밸런스가 묘하게 비대칭적이었다. 고등학교 때 오른 손목에 큰 부상을 당했답니다. 안토니가 조용히 설명했다. 그래서 오른팔은 철저히 힘을 빼고 왼손으로 임팩트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저 파워는 대단하네요. 몸통 회전과 허리, 견갑골을 이용해 모든 힘을 배트에 싣는군요. 바로 그때였다. 피칭 머신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포크볼이 날아왔다. 타이밍도 궤적도 완전히 빗나간 공이었다. 1호사의 스윙 궤도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볼이었다. 헛스윙이다. 마크가 본능적으로 생각한 순간 1호사의 손목이 마치 채찍처럼 꺾였다. 그 상태로 불가능한 각도로 공을 건드렸다. 타구음이 다시 울렸다. 공은 믿을 수 없는 궤적으로 쭉쭉 뻗어나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말도 안 돼. 마크 코치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을 맞힐 수 있지? 오른 손목에 힘을 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배트 헤드를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놀라워. 이건 천재적인 방법이야. 안토니도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이건 저도 생각 못했는데요. 이 친구 잘하면 진짜 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크가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에서 왜 이런 선수를 방출한 겁니까? 저 타격 폼 때문이랍니다. 마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폼이 이상하다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서 폼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적응을 못했나 봅니다. 당연하죠. 마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폼이란 건 본인한테 가장 잘 맞으면 되는 건데 왜 멀쩡한 선수를 망가뜨리려고 한 거죠? 어리석은. 그는 말을 멈추고 피식 웃었다. 뭐 덕분에 우리가 보물을 얻었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며칠 후 1호사는 정식으로 구단과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리고 마크 코치의 강력한 추천으로 놀랍게도 마이너리그 트리프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트리프로는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 단계로 부상 선수 대체나 즉시 콜업을 기다리는 선수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사실상 1군 선수들과 실력 차이가 거의 없는 무대였다. 구단 사무실 밖 계약을 마치고 나온 1호사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강도진이었다.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다. 형. 1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왈칵. 눈물이 터져나왔다. 참으려고 했다. 남자답게 멋있게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야. 강도진이 당황해서 얼른 1호사를 꽃다발로 가리며 속삭였다. 창피하게 여기서 울면 어떡해.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그냥 나오는 걸 어떡해요. 1호사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형,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강도진이 꽃다발을 툭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트리플 A는 마이너리그지만 1군과는 선 하나 차이야. 괴물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지. 그들과 경쟁해야 해. 언제든지 갑자기 메이저로 콜업될 수 있어. 1호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달라졌다. 초점이 또렷해졌다. 강도진이 이어서 말했다. 일단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에서 훈련하게 될 거야. 물론 거기서도 잘하면 바로 1군에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추더니 1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내가 꼭 올라올 거라고 확신해. 저도요. 1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요즘 저는 어깨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기분입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꼭 1군에 들어가서 형이 등판하는 날엔 홈런을 펑펑 쳐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강도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고맙다. 그는 1호사의 어깨를 꽉 껴안았다. 두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석양이 그들의 긴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다. 한국에서 버림받은 선수와 그를 끝까지 믿어준 형. 이제 그들의 꿈은 같은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4월 말 LA 코메츠의 홈구장. 7회 말 중견수 마커스 레이놀즈가 펜스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타구는 그의 글러브 끝을 스쳐 펜스 너머로 넘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레이놀즈의 왼쪽 어깨가 펜스의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회전근개 파열. 최소 2달은 치료해야 합니다. 팀 주치의의 말에 마이크 톰슨 감독의 얼굴이 굳어졌다. 레이놀즈는 팀의 핵심 타자였다. 타율 2할 9푼 5리, 8홈런. 수비도 골든글러브 급이었다. 트리플 A에서 누가 제일 잘 치고 있나? 1호사입니다. 타율 3할 4푼 1리, 12홈런, 출루율 4할 1푼. 좋아, 올려.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 사이에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할 테니까. 톰슨 감독은 이미 애틀랜타의 베테랑 중견수 제이슨 하워드와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1호사는 그저 임시 땜빵이었다. 5월 2일 LA 코메츠 펫코파크. 1호사가 타석에 들어서자 상대 투수 카일 맥도날드가 코웃음을 쳤다. 맥도날드는 올 시즌 평균 자책점 2.45의 에이스였다. 마이너리거 따위는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다. 저 동양인 애송이, 내 슬라이더 한 번이면 끝이야. 첫 번째 공. 바깥쪽 코너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공은 좌측 펜스를 넘어갔다. 맥도날드의 입이 벌어졌다. 뭐야? 3회 1호사가 다시 타석에 섰다. 이번엔 맥도날드가 안쪽 포심 패스트볼로 승부했다. 시속 97마일. 이번엔 중앙 펜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5회 맥도날드는 교체됐고 중간개투 토니 로드리게스가 마운드에 올랐다. 로드리게스는 커브볼이 주묵이었다. 크게 휘어지는 변화구. 이건 못 맞출 거야. 공은 크게 휘어지며 스트라이크 존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1호사의 손목이 공의 궤적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배트가 공을 정확히 포착했다.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세 번째 홈런. 펫코파크가 폭발했다.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했다. 더그아웃의 동료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4면 타석 홈런! 이게 진짜야? 손목 봤어? 공이 휘어지는데 손목이 같이 움직였다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 1호사 선수,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구종을 모두 홈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공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제 손목이 공을 쫓아가는 거죠. 한 베테랑 야구 기자가 속삭였다. 마치 호밍 미사일 같군. 목표를 쫓아가는. 그날 밤 호밍 스윙이라는 단어가 스포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틀 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 다저스의 에이스 타일러 글래스가 마운드에 섰다. 올스타 투수. 3년 연속 평균 자책점 2점대. 그는 1호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마이너리거 주제에 1회 말 1호사의 첫 타석. 글래스가 시속 99마일 포심을 던졌다.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 글래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3회 이번엔 글래스가 신중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졌다. 공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빠져나가며 떨어졌다. 그런데 1호사의 손목이 공을 쫓아갔다. 배트가 뻗어나가며 공을 건져 올렸다. 우측 담장을 맞추는 2루타. 글래스가 마운드에서 글러브를 내팽개쳤다. 말도 안 돼. 저 공을 어떻게 쳐? 더그아웃에서 다저스 감독이 벌떡 일어났다. 저 손목 공을 따라가고 있어. 저게 사람이야, 기계야? 경기 후 다저스 포수 맥카터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25년 야구 인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배트가 공을 추적해요. 마치 유도 미사일 같아요. 이틀 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4일 연속 홈런. 그 다음날 5일 연속 홈런. 메이저리그 역사상 데뷔 5경기 연속 홈런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5월 7일 샌디에이고 클럽하우스. 제이슨 하워드가 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했다. 12년 경력의 베테랑. 통산 타율 2할 8푼 7리 골드글러브 수상자. 그는 1호사를 대체하기 위해 온 선수였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1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워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마이너리그 주제에 운 좀 좋았다고 설치는군. 클럽하우스가 얼어붙었다. 주전 일루수 브래드 콜린스가 끼어들었다. 하워드, 너무 그러지 마. 애가 잘하잖아. 잘해. 일주일이야. 고작 난 12년을 뛰었어. 그날 저녁 톰슨 감독은 라인업을 발표했다. 중견수 선발은 하워드였다. 1호사는 벤치. 관중들은 당황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함성이 터져 나왔다. 1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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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는 이를 악물었다. 경기는 지루하게 흘러갔다. 3회 하워드가 첫 타석에서 내야 안타를 쳤다. 간신히 1루를 밟았다. 박수는 듬성듬성했다. 5회 하워드가 다시 안타. 2루타, 아니 외야수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2루까지 간 것이었다. 기록은 1루타. 관중들이 야유하기 시작했다. 1호사를 내보내라. 호밍 스윙을 보고 싶다. 저딴 타격 보려고 돈 낸 거 아니야? 하워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7회까지 2안타 무득점. 팀은 3대1로 지고 있었다. 톰슨 감독이 한숨을 쉬었다. 1호사 준비해. 8회 초 1호사가 타석에 들어서자 펫코파크가 폭발했다. 1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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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0명의 관중이 일제히 외쳤다. 땅이 흔들렸다. 상대 마무리 투수 데릭 스톤이 마운드에 섰다. 평균 자책점 1.35, 올 시즌 세이브 12개. 그는 1호사를 노려봤다. 마이너리거 따위한테 질레가 아니야. 첫 번째 공. 안쪽 높은 코스로 올라오는 포심. 볼. 두 번째 공. 바깥쪽 슬라이더. 1호사의 눈이 공을 추적했다. 손목이 움직였다. 배트가 돌았다. 타구음이 다른 홈런들과 달랐다. 더 크고 더 날카로웠다. 공은 중앙 스코어보드 위로 날아갔다. 추정 비거리 450피트. 세상의 스코어보드를 넘겼어. 펫코파크가 미쳐 날뛰었다. 관중들이 울부짖으며 환호했다. 턱과 모자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3대3 동점. 다음 타자가 적시타를 쳐서 팀은 4대3 역전승. 경기 후 더그아웃에서 하워드가 1호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잘했다. 가까스로 나온 말이었다. 하워드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가 붉었다. 1호사는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5월 1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8회 말 로키스가 1-4-2 3루. 상대 타자가 우중간으로 강한 타구를 날렸다. 1호사가 뒤돌아 전력 질주했다. 펜스까지 거리는 10m, 5m, 3m. 펜스의 등을 부딪히며 글러브를 뻗었다. 공이 글러브로 빨려 들어왔다. 아웃! 그런데 3루 주자가 이미 홈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베테랑 주자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발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다. 1호사가 펜스에서 몸을 일으켰다. 홈까지 거리 90m. 에르난데스는 3루에서 홈까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1호사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 그리고 던졌다.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탄도가 거의 없었다. 레이저 빔 같았다. 퍽! 포수 글러브에 공이 꽂혔다. 에르난데스가 슬라이딩했다. 아웃. 에르난데스가 먼지를 털며 일어나 중얼거렸다. 괴물. 5월 말 1호사의 기록은 25경기, 타율 3할 8푼 9리, 17홈런, 보살, 어시스트 5개.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 LA 코메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ESPN 야구 해설가 빌 마틴스가 방송에서 말했다. 1호사는 신드롬입니다. 타격 장타력 주루 수비 송구, 완벽한 오툴 플레이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의 호밍 스윙입니다. 공이 어떻게 움직이든 손목이 추적해서 배트에 맞춥니다. 물리학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도 1호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마이크 톰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1호사를 내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이슨 하워드는 훌륭한 선수지만 1호사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워드는 결국 좌익수로 포지션을 옮겼다. 5월의 마지막 날 밤
클럽하우스에서 하워드가 이로사에게 다가왔다. 맥주 한잔 할래? 선배님, 전 아직 알아.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근데 말이야. 하워드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난 12년 걸려서 올스타에 한 번 갔어. 넌 한 달 만에 이미 전설이 됐어. 선배님, 질투나 솔직히. 근데 동시에 경외감도 들어. 내 타격을 보면 야구가 예술처럼 느껴져. 이로사가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같은 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겸손은 집어치워. 넌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어. 하워드가 이로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6월엔 더 미친 기록 세울 거지? 이로사가 빙그레 웃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팩포파크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LA 코매치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활약은 강도진에게도 축복이었다. 이로사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강도진이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달라졌다. 배트를 휘두를 때마다 공은 펜스를 넘어갔고 주자가 있으면 어김없이 홈으로 불러들였다. 덕분에 강도진은 5월까지 벌써 7승을 손에 쥐었다. 투수에게 7승이란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고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뜨거운 화제였다. 스포츠뉴스는 연일 이로사의 활약상을 다뤘다. 한국이 벌인 천재, 메이저리그를 사로잡다. 이로사, 이달의 타자 후보에 오르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SNS에는 그의 홈런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오성 구단의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게 정말 그 이로사가 맞나? 단장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서 이로사는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가볍게 우측 펜스로 날려보내고 있었다. 그의 스윙은 투박했지만 폭발적이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의 타구음은 마치 대포가 발사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저런 선수를 그냥 보낸 겁니까? 젊은 스카우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박성훈 코치. 그는 구단 회의실 구석에 작아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박 코치, 당신이 이로사를 평가했을 때 뭐라고 했죠? 단장의 차가운 질문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다. 폼이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커녕 2군에서도 통하기 힘들 거라고. 박성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저런 식으로 치면 어깨 나간다. 타이밍이 전혀 안 맞다.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타율 상위권에 있었다. 홈런 순위도 1위다. 밤이 되어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박성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자신의 코칭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완벽한 스윙 메커니즘이 도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백스윙 각도 45도, 스텝 폭, 어깨 너비, 팔로 우스루 궤적.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교과서적이었다. 이론상으론 완벽해. 내가 틀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성의 성적은 추락하고 있었다. 지난 시즌 4위였던 팀은 어느새 꼴찌 경쟁을 하고 있었다. 타자들은 모두 박성훈이 가르친 대로 깔끔하고 세련된 폼으로 스윙했다. 사진으로 찍으면 교본에 실어도 될 만큼 아름다운 스윙들이었다. 하지만 공은 날아가지 않았다. 타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타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누구는 원래 풀스윙 타자였지만 이제는 컨택 위주로 바뀌었고, 누구는 독특한 오픈 스탠스가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정석 스탠스로 서 있었다. 다들 똑같았다.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어느 날 팀의 주전 타자가 박성훈을 찾아왔다. 코치님, 저 예전 폼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자네 예전 폼은 나이 들면 부상 위험이 크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때 더 잘 쳤는데요. 그건 착각이야. 지금 폼이 훨씬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사라졌다. 그날 밤 박성훈은 유튜브에서 이로사의 경기 영상을 찾아봤다. 처음에는 비웃으려 했다.
저 폼으로 언제까지 칠 수 있을지 보자라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는 말을 잃었다. 이로사의 스윙은 여전히 투박했다. 교과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거기엔 뭔가가 있었다. 폭발력, 타이밍, 그리고 자신감. 공을 때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홈런을 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로사 선수의 스윙은 정말 괴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그의 장점이죠. 자기만의 스타일로 메이저리그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 박성우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선수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인정하기는 아직 일렀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중얼거렸다.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곧 슬럼프가 올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는 이로사가 또 한 번 펜스를 넘기는 공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덕아웃에서 강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야, 이로사. 다음 주 내가 선발이야. 알아요. 그날 3개 쳐줄게요. 미친놈, 1개만 쳐도 돼. 두 사람은 웃었다.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구를 하고 있었다. 누구의 틀에도 갇히지 않은 진짜 자신들의 야구를. 한국의 5성 구단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이다. 박성훈이 진짜 깨달음을 얻는 날이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휴식기를 앞둔 어느 날 이로사에게 대형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ESPN의 스페셜 프로그램이었다. 명목상의 주제는 호밍 스윙의 비밀이었다. 기자실은 빽빽이 들어찬 기자들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녹음기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였다. 이로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통역사가 옆에 자리했다. 한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다. 이로사 선수, 당신의 호밍 스윙은 야구계의 큰 화제입니다. 공이 배트를 찾아오는 것 같다는 평가인데요. 직접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이로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심각한 팔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로사는 계속했다. 힘줄이 손상돼서 오른 손목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야구를 그만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오른 손목의 파워를 다른 곳에서 보충할 방법을요. 견갑골과 허리, 몸통 회전을 극대화했습니다. 온 힘을 모아 배트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임팩트는 왼 손목에 실었습니다. 이로사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오른손은 배트 방향만 유도하게 했습니다. 힘을 빼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눈으로 공을 보면서 배트의 궤도를 순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랍군요. 기자가 감탄했다. 그러니까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동체 시력은 원래 좋은 편입니다. 오른 손목에 힘을 빼니 그 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공이 어떻게 변화하든 배트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메모를 했다. 이것은 대단한 특종이었다. 그때 한국인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로사 선수, 한국의 5성 구단에서 방출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출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순간 회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로사는 침묵했다. 그의 눈앞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로사, 내 폼은 엉망이야. 그렇게 치면 어깨 나가. 코치님, 하지만 저는 이 폼이 편한데요. 편하면 뭐해? 제대로 된 폼으로 쳐야지. 내일부터 새 폼으로 연습해. 도병호가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2군 연습장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배트를 바라보던 그 선수. 형, 나 이제 공이 안 보여요. 예전엔 다 보였는데. 김재윤도 있었다. 주전 1루수였던 그는 폼을 바꾼 후 타율이 3할 2푼에서 2할 4푼으로 곤두박질 쳤다. 결국 방출됐다. 마지막 날 그는 이로사에게 말했다.
너만큼은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방식대로 쳐라. 그러나 이로사도 방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로사는 결심했다. 말하지 않으면 수많은 후배들이 여전히 떨어지는 실력에 좌절할 것이다. 그리고 방출될 것이다. 야구 선수에게 방출이란 꿈이 죽는 것이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프로크루테스라는 그리스 신화 속에 산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갑자기 왜 신화 이야기를?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보다 몸이 짧으면 억지로 늘려서 맞췄고 침대보다 몸이 길면 잘라서 맞췄습니다.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잔혹한 짓을 한 거죠. 이로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오성 구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실이 숨죽였다. 그는 모든 선수를 자기 방식에 맞추려 했습니다. 선수마다 다른 체격, 다른 습관, 다른 장점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정석 폼만을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네, 저도 폼을 바꿔서 시합에 나갔습니다. 제대로 맞을 리가 없었죠. 3할 타자가 1할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이로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방출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미국 기자가 소리쳤다.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당신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가 그렇게 재능을 잃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그 코치의 이름을? 이로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다. 24시간도 안 돼서 이로사의 인터뷰는 한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이로사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다 알았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관련 키워드였다. 이로사 인터뷰, 오성구단 프로크루테스, 박성훈 코치 폼 강요 논란. 스포츠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와 미쳤다. 진짜 박성훈 그 새끼였구나. 도병우도 그렇게 망가진 거였어? 김재윤도 그래서 방출된 거구나.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 야구 전문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거 오성 구단 출신 선수들을 인터뷰했다. 맞습니다. 박 코치는 자기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저는 원래 풀스윙 타자였는데 컨택 타자로 바뀌었어요. 홈런 개수가 시즌 20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우리 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죽어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오성 구단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구단주가 회의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구단 이미지가 다 바닥났어. 당장 진상조사 들어가.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외부 감사관이 파견됐다. 감사관은 모든 선수들과 1대1 미팅을 시작했다. 처음엔 선수들도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로사의 용기가 그들에게도 전해졌다.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다. 코치님은 제 타격 폼이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 폼으로 고교 시절 타율 4할을 쳤습니다. 지금은 2할도 안 됩니다. 훈련 방식이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벤치에 앉혔어요. 아무리 잘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증언은 끝없이 쏟아졌다. 박성훈은 감사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감사관이 차분하게 서류를 넘겼다. 박 코치님, 여기 22명의 선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코치님의 획일적인 훈련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획일적? 이건 정석입니다. 타격의 정석! 내가 이 폼으로 타격왕을 3번 받았어요. 40세까지 선수 생활도 지속했고 검증된 방법이라고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게 문제입니다. 감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코치님에게만 맞는 폼이었다는 거죠. 코치님의 체격, 코치님의 습관, 코치님의 장점에 최적화된 폼.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다릅니다. 그래도 기본은 같아요. 기본기와 획일화는 다릅니다. 감사관은 노트북을 돌려 보였다. 화면에는 이로사의 홈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 선수, 이 구단에서 방출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타율 3위입니다. 홈런 1위고요.
코치님의 정석 폼을 배운 우리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팀 타율 리그 최하위입니다. 박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선수들을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믿으셨겠죠. 감사관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선수들의 재능을 죽였습니다. 일주일 후 구단은 공식 발표를 했다. 박성훈 코치와 이를 방치한 김철수 감독을 즉시 해임합니다. 피해를 본 선수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성우는 집에서 TV로 그 뉴스를 봤다. 손에는 떨림이 왔다. 이게 아닌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다른 구단에 이력서를 넣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을 보면 어디든 환영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한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박 코치님, 경력은 훌륭하십니다만 그럼 제가 가도 되는 겁니까? 우리 선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수들이 코치님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곳은 단장이 원했지만 선수단이 거부했다. 어떤 곳은 처음부터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박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야구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텅 빈 연습장을 찾았다. 아무도 없었다. 배트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무게감. 스윙을 했다. 완벽한 폼. 교과서 같은 스윙. 그는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선수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지구 반대편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LA 코메츠 대 LA 다저스 3승 3패. 드디어 제7차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다저스 스타디움은 5만 6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다. 파란색 유니폼과 빨간색 유니폼이 뒤섞여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함성이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조차 들렸다. 관객 여러분, 드디어 월드시리즈 7차전을 시작합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경기는 시작부터 불꽃 튀는 격전이었다. 1회 다저스가 선제점을 냈다. 2대0. 3회 코메츠가 역전했다. 2대3. 4회 다저스가 다시 앞서갔다. 5대3. 6회 코메츠가 동점을 만들었다. 5대5. 양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투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고 타자들은 필사적으로 배트를 휘둘렀다. 관중석은 들썩였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소리 질렀고 누군가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7회 초가 끝나고 코메츠 더그아웃. 감독이 강도진을 불렀다. 도진, 준비됐나? 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에는 이미 얼음팩이 감겨 있었다. 이틀 전 경기에서도 2이닝을 던졌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미안하네.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괜찮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강도진이 마운드로 걸어나갔다. 환호와 야유가 뒤섞였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로진백을 집어들고 손에 문질렀다. 1호사. 그는 센터필드를 바라봤다. 1호사가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며 몸을 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호사가 주먹을 쥐어 보였다.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7회 말 강도진은 완벽했다. 삼진, 땅볼, 플라이볼, 3자 범퇴. 8회 초 코메츠가 2점을 더 뽑아냈다. 7대5. 하지만 8회 말 다저스도 2점을 따라붙었다. 7대7. 관중석이 미친 듯이 들끓었다. 다저스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응원 타올을 휘둘렀다. 파란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었다. 9회 초 점수는 여전히 7대7. 강도진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어깨가 무겁게 쳐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첫 타자 삼진. 원아웃. 관중석에서 코메츠 팬들이 환호했다. 코메츠! 가자! 가자! 하지만 강도진의 체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땀을 닦으며 포수 밑을 보았다. 어깨가 조금 뻐근했다. 그는 결정구로 포크볼을 던졌다. 그러나 볼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실투였다.
타자는 크게 스윙을 했고 공은 좌측 라인을 따라 굴러갔다. 우익수가 달려갔지만 공은 이미 파울 라인을 넘어 페어볼이 됐다. 타자는 쉬지 않고 달렸다. 1루, 2루를 지나 3루까지. 3루타였다. 다저스 더그아웃이 폭발했다. 선수들이 뛰쳐나와 환호했다. 힘내!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강도진은 마운드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로진백을 다시 집어들었다. 집중해, 집중하라고.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다. 호세 라미레즈. 올 시즌 홈런 53개를 때려낸 다저스의 핵심 타자였다. 그의 등장에 관중석이 다시 한번 들끓었다. 라미레즈, 라미레즈, 라미레즈! 강도진은 주변을 돌아봤다. 모든 야수가 바짝 긴장한 채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내야수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외야수들은 보살을 노리기 위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있었다. 하나만 잡으면 돼. 첫 공. 강도진의 자신 있는 포심. 라미레즈가 놓쳤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두 번째 공. 체인지업.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투 스트라이크. 강도진의 심장이 뛰었다. 하나만 더. 하지만 세 번째 공은 볼이었다. 네 번째 공도 볼이었다. 투 스트라이크 투 볼. 포수 마이크가 사인을 냈다. 슬라이더.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구종이었다. 오늘도 여러 번 삼진을 잡았던 그 공. 와인드업. 스텝. 릴리스. 공이 날아갔다. 완벽한 회전. 홈플레이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궤적. 하지만 라미레즈는 그 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청난 타구음이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공은 하늘을 뚫고 센터필드 방향으로 쭉쭉 날아갔다. 힘차게 거침없이. 오 세상에, 넘어갔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터졌다. 관중석 5만 6천 명이 일제히 일어섰다. 굉음 같은 함성 속에서 공은 계속 날아갔다. 센터필드 담장을 향해. 하지만 센터필드에서 빨간 유니폼이 움직였다. 1호사였다. 그는 공이 배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향해. 1호사가 담장에 한 발을 디뎠다. 그리고 점프. 그의 몸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담장 위 50cm, 1m, 1.5m.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중에서 1호사의 글러브가 펼쳐졌다. 공이 날아왔다. 그리고 공이 거짓말처럼 글러브에 빨려 들어갔다. 뭐야? 잡았어! 그가 잡았어! 해설자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엄청납니다. 믿기지 않는 장면.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치입니다. 하지만 1호사의 플레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공중에서 공을 잡은 순간 몸을 한 바퀴 회전시켰다. 그 회전의 탄력을 이용해 공을 홈플레이트로 던졌다. 공은 레이저처럼 날아갔다. 공중을 가르며 한 번의 바운드도 없이 정확하게. 3루 주자는 달리다가 공이 잡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태그업을 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외야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거리가 멀었다. 그는 충분히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두 팔을 벌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홈을 향해 질주했다. 다저스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이 물병을 들고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일부는 이미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공은 빗줄기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더그아웃에서 그걸 보고 누군가 소리쳤다. 뛰어! 빨리 뛰어! 뛰어! 3루 주자는 이미 홈 근처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공이 더 빨랐다. 공은 포수의 미트에 꽂혔다. 마이크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주자에게 태그. 추심의 팔이 올라갔다. 아웃!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아웃! 더블 플레이. 공수 교대합니다. 3루 주자는 꿈에도 그가 아웃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멍청이 서서 1호사를 돌아봤다. 관중들의 함성이 폭발했다. 포매치 더가웃이 터졌다. 선수들이 우르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강도진은 마운드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었다.
관중석 절반은 충격에 빠졌고 절반은 환호했다. 해설자는 계속 소리쳤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30년 동안 야구 중계를 해왔지만 지금 본 이 수비는 제가 목격한 최고의 수비 플레이입니다. 이로사가 방금 코매치를 구해냈습니다. 9회 말 코매치의 마지막 공격. 점수는 여전히 7대7.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잭 콜벤이 마운드에 올랐다. 평균 구속 160km를 자랑하는 괴물이었다. 올 시즌 세이브 42개. 첫 타자 삼진. 원아웃. 두 번째 타자 이로사였다. 그가 타석으로 걸어나왔다. 관중석이 또다시 들끓었다. 조금 전 슈퍼캐치를 만든 주인공이었다. 다저스 팬들은 야유를 보냈다. 하지만 코매치 팬들은 열광했다. 이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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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사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 힐끗 더가웃을 돌아보았다. 거기 강도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로사가 배트를 들어 올렸다. 강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등판할 때는 꼭 홈런을 치겠다고 약속했지. 이로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첫 공. 콜벤의 160km 강속구가 날아왔다. 한가운데로 이로사가 스윙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 너무 빨랐다. 두 번째 공. 바깥쪽 코너. 이로사가 또 스윙했다. 놓쳤다. 스트라이크 2. 관중석이 긴장했다. 코매치 팬들이 손을 모았다. 포수가 사인을 냈다. 콜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드업. 스텝. 공이 날아왔다. 몸쪽을 향해 급격히 커브를 그리며 날아오는 공. 안쪽 볼. 이로사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그의 손목이 움직였다. 호밍 스윙. 배트가 공을 찾아갔다. 불가능한 각도로 팔목이 꺾였다. 그리고 공을 긁어 올리듯 당겼다. 타구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공은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 우측 담장을 향해. 떨어질 줄 몰랐다. 계속 올라갔다. 더 높이, 더 멀리. 외야수가 뛰었다. 담장 앞에 섰다. 뛰어올랐다. 하지만 공은 어림도 없이 그의 손 위를 지나갔다. 담장을 넘어갔다. 넘어갔다. 홈런입니다. 이로사 끝내기 홈런. 해설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월드시리즈 동료 LA 코매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사는 베이스를 돌며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1루를 밟았다. 2루를 밟았다. 3루를 밟았다. 홈플레이트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그를 덮쳤다. 우리가 했어. 우리는 해냈어. 챔피언! 우리는 챔피언! 그 속에서 이로사는 강도진을 찾았다. 강도진이 달려왔다. 두 사람이 포옹했다. 형 약속 지켰어요. 그래 잘했어. 이로사. 두 사람은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관중석 5만 6천 명 중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달 후 시상식장.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췄다. 레드카펫이 깔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이 영상의 영예는 강도진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강도진이 무대에 올랐다. 사이 영상.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는 트로피를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강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동료들, 특히 그는 객석을 바라봤다. 거기 이로사가 앉아 있었다. 나를 위해 항상 홈런을 쳐준 이로사에게도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어서 다음 시상이 시작됐다. 올 시즌 MVP는 이로사 선수입니다. 이로사가 일어섰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MVP 최우수 선수. 시즌 타율 3할 4푼 1리, 홈런 58개, 타점 127개. 그리고 월드시리즈 최고의 수비 플레이와 결승 홈런. 트로피를 받는 순간 그는 무너졌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강도진이 무대로 올라왔다. 이로사를 안았다. 두 사람은 트로피를 든 채 서로를 끌어안았다.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다. 한국의 두 선수,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함께 정상에 올랐다. 형, 우리 해냈어요. 그래, 1호사, 우리가 해냈어. 두 사람은 웃다가 울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들의 앞날처럼. 헉소리 나는 이야기 다음 편은 비보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춤꾼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주인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잔인한 방해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의 춤을 부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과거에 가졌던 충격적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힘든 사연 속에서 주인공은 쓰러지지 않고 결국 세계를 뒤흔드는 춤꾼이 됩니다. 읽는 순간 설마 저런 이유였다고? 헉소리가 절로 나올 이야기. 다음 편에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